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동시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과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동시 하나를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그런 박이 있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낭콩만 했습니다. 다음에는 달걀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달만큼 커졌습니다. 달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자, 이 동시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저는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요. 동시를 그림 하나로 그려봐라. 아니면 동시를 몇 컷으로 이렇게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동시를 통해서 내가 아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저는 알지만 아이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지? 크게는 동시예요. 이 동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이에게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동시를 가르친다, 글쓰기를 가르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저는 아이들에게 이 동시를 통해서 먼저 예를 들어 초가지붕에 얌전히 앉아있다, 무슨 의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동시를 이해를 시키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동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시의 제목이 박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을 본 아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초가집 지붕 위에 박 있는 거 보셨어요? 몇 분이나 보셨어요? 실제 그림 말고요, 사진 말고요, 실제 초가집 지붕 위에 둥그런 박이 있는 것을 몇 분이나 보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이 동시를 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외울 수는 있지만, 외워서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이해는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공감돼 갔어요. 어떤 시를 쓰신 분이 자기 시를 가지고 입시 시험이 났는데 자기가 그걸 시험을 보니까 빵점 맞았대요. 자기가 쓴 시들이요. 아이들에게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서 처음부터 무엇인가 이해를 시킨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학문적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요. 끝까지 그걸 붙들어서 이해될 때까지 그거와 싸움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런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들에게 글을 하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훈련, 그런 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둥그런 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줘야죠. 어디? 초가집 지붕 위에. 그래서 초가집은 아이들이 웬만하면 봤잖아요. 그래서 초가집 지붕 위에 왜 박이 초가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집 지붕 위에 올라 있을 때는 이 박이 호박처럼 덩쿨이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이렇게 자리 잡도록 했다는 이런 거와 호박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이 글쓴이는 아마 제가 볼 때 어려서 이렇게 시를 쓸 때 저녁에 가끔 이렇게 밖을 나왔던 사람 같아요. 근데 박이 동그란 게 아니라 강낭콩처럼 정말 잘 표현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자, 이 단어 참 이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강낭콩, 그러다가 달걀, 그러다가 이제는 달만큼. 왜? 달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생각이죠. 그렇죠? 초가집 지붕 위에 박이 있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달을 보며 자란 건 아니죠. 생각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아이가 순수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시대적 배경에서 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이나 시는 아름다운 생각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했다면 그거는 머릿속에 준비된 단어들이에요. 가슴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된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도 순간적으로는 호감을 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걸 왜 하냐고요. 토론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질문을 답하다 보면 준비되지 않은 질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평상시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준비된 게 뭐냐는 거죠. 준비된 게 그게 인성이에요. 준비된 게 뭐예요? 창의성이에요. 준비된 게 뭡니까? 논리성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함께 준비돼서 언제 누가 어느 때 물어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하다 그래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것을 준비된 것처럼 하려니까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당당한 아이로 친구와 관계를 맺게 해준다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생각과 정확하게 분석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꼭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래서 꼰대적 행동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무조건 꼰대라고 취급하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적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안 통해 꼰대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강함만 하려는 것도 문제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결돼요? 이해할 때,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느 날 컸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결국 부닥치고 갈라쓰고, 형제지간에 부닥치고 갈라쓰고, 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친구 관계다 갈라쓰고, 이러한 것들의 가장 작은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디 뭐 캠프를 가고 박물관을 가고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조금 더 폭넓게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박을 보러 갈 때는 미리 아이에게 무엇을 보러 갈 건지 엄마가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아시죠? 언제든 댓글 주시면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